여러분, 내몸백서와 함께하는 오늘, 혹시 지금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무심코 꺼내 드시는 그 음식, 가족과 함께 나눴던 평범한 반찬 하나가 설탕보다 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이었습니다. 평소에 식단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던 한 어르신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당뇨도, 혈압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전날 저녁 가족과 함께 먹은 바로 그 음식, 이것이 평생 건강을 지키며 살아온 분의 몸을 송두리째 흔든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집 냉장고, 식탁 위에는 나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기 쉬운 설탕보다 훨씬 위험한 5가지 음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레몬백서에서는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음식이 왜 나이가 들면 독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실용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가족의 건강을 정말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내 몸과 가족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젊을 때는 고구마도 라면도 뭐든지 잘만 먹었는데 왜 요즘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뒤집히고 온몸이 불편해질까?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50대가 넘으면 마치 오래된 엔진처럼 소화와 해독 기능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하죠. 젊을 때 문제 없던 음식이 나이 들면 갑자기 독이 되는 진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 안의 소화 효소와 해독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평생 먹어온 음식조차 이제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가족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만 유독 더 힘들고 더 쉽게 탈이 나곤 합니다. 나만 유별난가? 걱정 마세요.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달라진 몸에 맞춰 내 식탁도, 내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건강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식탁의 위험을 놓치기 쉬운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노년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는지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잘 먹어왔던 음식을 먹고도 큰 고비를 맞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그 중에서도 정말 흔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음식이 바로 감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시다가 감자를 꺼냈는데 살짝 초록빛이 돌고 여기저기 작은 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깝다. 껍질만 도려내면 괜찮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감자 속에는 솔라닌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간이 튼튼해서 솔라닌을 쉽게 분해해 버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같은 양의 솔라닌도 몸에 그대로 남아 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배가 살살 아프고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발이 저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심한 경우엔 의식을 잃기도 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대부분 그냥 체한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솔라닌 중독이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회복도 훨씬 더디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한 76세 어르신은 감자를 볶아 드신 뒤 며칠간 계속 몸이 나른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감자 껍질과 싹 부분에서 솔라닌 중독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럼 감자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감자 자체는 나트륨을 조절하고 섬유질도 풍부한 좋은 식재료입니다. 중요한 건 보관과 선별입니다. 감자를 살 때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싹이 전혀 없는 것을 고르세요. 만약 사온 감자에서 조금이라도 초록빛이 돌거나 싹이 올라왔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내 몸을 위한 최선입니다. 감자는 햇빛을 받으면 솔라닌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일주일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길 때 초록색이나 싹 주변은 반드시 두껍게 도려내고 특히 껍질은 가급적 벗겨서 드세요. 감자를 찔 때도 한번 삶은 물을 따라내고 새 물로 한 번 더 끓이면 솔라닌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만의 건강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감자를 살 때마다 꼭 냄새를 맡아보고 표면을 살짝 눌러봅니다. 조금이라도 물렁하거나
초록빛이 돌면 그 감자는 절대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내 몸,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작은 번거로움 하나가 아주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자 젊을 때는 영양 덩어리지만 나이 들어서는 선택과 관리가 곧 건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모르게 방치된 감자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것 내몸백서가 드리는 첫 번째 건강 미션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요즘 젊은이들처럼 자극적인 음식도 안 먹고 식단도 잘 지키는데 뭐가 문제지 하고 생각하실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간편하게 건강을 챙긴다고 선택한 냉동 도시락, 저칼로리 냉동 볶음밥, 간편 반찬들이 나이 든 우리 몸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짠맛에 둔감해진 내 혀와 생각보다 훨씬 느려진 신장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짜게 먹어도 소변으로 나트륨을 쉽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번 들어온 나트륨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죠. 특히 냉동 가공식품에는 보기 좋은 포장지 뒤에 어마어마한 나트륨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염이라는 단어만 믿고 집어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저염은 실제로 덜 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제품보다 약간 나트륨이 적다는 정도일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이모 어르신도 건강을 위해 냉동 닭가슴살, 저염 반찬을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손발이 붓고 혈압이 높아져 병원에 오셨죠. 검사해보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짜지 않던데요? 하셨죠. 나이가 들수록 미각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 짠 음식을 먹고도 간이 싱겁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과도한 나트륨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가 있다면 한 번의 선택이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다 만들 시간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몸백서에서 제안드립니다. 냉동식품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2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제품을 살 때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1회 제공량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염 마크만 믿지 마시고 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습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둘째, 냉동 도시락이나 반찬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세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물입니다. 하루에 1.5리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식사 중간중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반찬을 미리 만들어 냉동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쁜 날엔 냉동해 둔 삶은 야채, 간 안 한 고기를 꺼내 간단히 조리해서 드세요. 양념은 먹기 직전에 최대한 약하게. 이렇게만 실천해도 냉동식품이 내 몸에 쌓아놓던 나트륨 시한폭탄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들으시는 분들 혹시 오늘 저녁 냉동 도시락을 꺼낼 예정이시라면 잠깐 멈추시고 제품 뒷면의 나트륨 함량을 한 번만 꼭 확인해 보세요. 가족 건강 나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내몸백서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전 건강 팁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마늘이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 소문을 듣고 아침마다 생마늘 한 쪽씩 꼭꼭 씹어 드셨던 분들, 저 역시 젊을 땐 마늘의 효능을 믿고 생마늘을 자주 먹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 믿음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한 살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젊은 위장에는 방패처럼 든든하게 작용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위벽이 얇아지고 점막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칼처럼 내 속을 베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생마늘을 공복에 드신 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져서 내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속쓰림, 소화불량으로 넘기다가 위염이나 심한 경우엔 위궤양까지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죠. 특히 위가 약하거나 이미 위염, 위궤양,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은 분들은 생마늘의 자극이 더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늘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마늘은 올바르게 먹으면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보약입니다. 중요한 건 먹는 방식입니다. 마늘을 꼭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볶거나
찜, 국물 요리에 넣으면 알리신의 자극적인 성분은 줄어들고 좋은 효능만 남게 됩니다. 만약 생마늘을 고집하고 싶다면 식사 후에 반쪽 정도만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위를 보호하는 데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마늘을 과하게 먹을 경우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 항상 적당량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마늘 대신 생강, 양파, 대파처럼 덜 자극적이면서도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집에서 마늘은 꼭 익혀 먹고 국이나 볶음에 살짝만 사용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만 믿고 나이 들수록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외면하지 마세요. 내 몸은 어제의 몸이 아닙니다. 생마늘 젊을 땐 약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지혜롭게 골라 먹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도 생마늘을 드실 예정이라면 내 몸 백서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내 이와 건강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국수 한 그릇만 먹어도 바로 체하고 하루 종일 불편하다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입안에 침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아니라 소화를 시작하는 첫 관문입니다. 침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미리 잘게 쪼개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70대가 되면 침의 양이 20, 3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음식이 입에서부터 잘게 부서지지 않은 채로 뭉쳐서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면, 떡, 빵처럼 끈적하게 뭉치는 음식은 침과 잘 섞이지 않으면 소화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 위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지어 장까지 부담을 줍니다. 반복되면 만성 소화불량, 위염, 때론 위경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74세 할머니께서는 아침에 떡국을 드시고 두세 시간 뒤 갑자기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져 응급실까지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떡이 거의 소화되지 않은 채 위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면이나 떡, 빵을 포기할 수 없으시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 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부드럽게 삶아주세요. 국물과 함께 먹으면 침 대신 소화를 도와줍니다. 둘째, 떡은 아주 작게 썰어서 한 입 크기로 나눠 오래오래 씹어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을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빵은 단단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식빵, 카스텔라처럼 물에 적셔 먹기 쉬운 걸 선택하세요. 우유, 미지근한 차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량입니다. 젊을 때 먹던 양의 절반만 먹는 것이 내 위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는 꼭 앉아서 쉬면서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뒤에 움직이세요. 저도 떡을 좋아하지만 요즘은 떡국 대신 야채죽, 미음, 또는 부드러운 수프로 대체하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내 몸 백서 가족 여러분, 평생 즐겨온 음식이라도 내 몸이 변한 만큼 먹는 법도 바꿔야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는 국수 한 젓가락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내 몸을 위해 꼭꼭 씹어 드셔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사과, 배, 양파, 콩, 마늘은 몸에 좋다니까 자주 먹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평소에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설사가 반복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대 박정자 할머니는 혈압도 당뇨도 없고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분이셨죠. 어느 날부터 식사 후 배가 심하게 아프고 변이 자주 무르고 힘이 빠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장내 발효성 당류, 즉 포드맵에 의한 소화장애였습니다. 포드맵은 소장에서는 잘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 도달해 장내 세균에 의해 빠르게 발효되면서 가스와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장이 튼튼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장내 환경이 바뀌고 포드맵을 분해하는 효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사과, 양파, 콩, 마늘 같은 음식도 내 몸에선 배탈과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 증상이 반복되면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심하면 심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사과도 콩도 다 끊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먹는 법과 양 조절입니다. 사과, 배 등은 껍질을 벗기고
하루에 반 개 정도만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천천히 드세요. 콩은 반드시 하룻밤 충분히 불린 뒤 삶은 물을 버리고 새 물에 한 번 더 끓이면 포드맵 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늘, 양파 역시 생으로 먹기보다는 충분히 익혀 드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몸 백서의 건강 팁: 새로운 음식을 먹고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변이 묽어지면 그 음식은 내 몸에 아직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끊고 대신 쌀, 감자, 당근, 시금치처럼 소화가 쉬운 식재료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장 건강이 회복된 뒤 소량씩 천천히 다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도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 몸 백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내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느리게 더 조심스럽게 변해갑니다. 많은 분들이 뇌가 늙는다고 하면 단순히 기억력, 판단력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뇌와 장, 소화기관은 보이지 않는 직통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뇌에서 힘차게 신호를 보내 이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소화액도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이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위산, 소화효소, 장 운동력 모두 젊을 때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당화 반응이라는 몸 안의 숨은 적입니다. 당화란 음식 속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해 우리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이 독소들을 잘 해독해 주지만 나이가 들면 간 기능도 점점 약해져 독성 물질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죠. 이 독소가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겨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같은 질병의 뿌리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가 장 속에 오래 머물면 나쁜 세균이 늘어나 독성 가스가 생성되고 이 독성 가스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다시 뇌로 가게 됩니다. 결국 뇌 노화, 소화력 저하, 독성 축적, 혈관 질환, 뇌 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내 나이가 되면 도리어 내 몸을 공격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먹고도 탈이 나냐며 억울해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내 몸이 변한 만큼 내 식탁도 변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음식을 고르고 소화가 잘 되게 먹는 작은 변화들이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가족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 내 몸 백서가 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까지 들어보시며 이게 정말 맞나? 궁금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내 몸 백서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내 몸에 꼭 필요한 근거 있는 건강 팁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정말 음식을 바꾼다고 내 몸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진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남 창원에 사는 77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아침이면 손발이 붓고 밤이면 위가 쓰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내 몸 백서에서 다룬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 영상을 보시고 식탁을 바꿔보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처음엔 어렵고 어색했지만 감자는 싹이 난 건 과감히 버리고 냉동 반찬 대신 직접 만든 소박한 반찬을 준비하고 생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국수 대신 죽이나 미음, 과일도 배사과 대신 바나나와 당근으로 바꿨죠.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김 어르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붓던 손발이 홀가분해지고 속이 편안해져서 잠도 잘 자고 혈압도 20포인트나 떨어졌죠. 무엇보다 가족들이 얼굴이 환해졌다, 성격까지 부드러워졌다고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겪고 나서야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만으로는 바뀌지 않던 내 몸이 식탁 하나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위장이 약했던 80대 박정자 할머니는 건강식에만 신경 쓰다가 계속 포드맵, 음식 사과, 콩 등만 고집해 장 건강이 악화됐고 결국 탈수와 어지럼증으로 입원까지 하셨죠. 의사와 상담 후 식습관을 바꿔서야 겨우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변화는 나이 탓이 아니라
내 식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식탁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내가 실천하고 싶은 식단 변화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내 몸 백서와 함께라면 누구나 건강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 백서와 함께한 오늘의 건강 여정 어떠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냉장고에 감자가 있다면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초록빛이 돌거나 싹이 난 감자는 미련 없이 버리세요. 둘째, 냉동 반찬이나 도시락을 자주 드신다면 제품 뒷면의 나트륨 함량을 꼭 체크하고 하루에 1.5리터 정도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마늘은 반드시 익혀 드시고 생으로 먹을 때는 식사 후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반쪽만 소량 드세요. 넷째, 면, 떡, 빵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부드럽게 조리해서 천천히 오래 씹어 드세요.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 수프로 대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사과, 배, 양파, 콩 같은 음식은 장 건강에 신경 쓰면서 소량씩 껍질은 벗기고 잘 익혀 먹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섯째,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며 나에게 맞는 식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습관이 아니라 오늘 한 끼 식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볼까? 라는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몸 백서와 함께라면 집안일 하면서 산책하면서 조용히 틀어두기만 해도 내 지키는 지식이 쌓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내 가족, 이웃, 친구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건강 꿀팁이나 실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내 몸 백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똑똑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